하는 그 식당의 중앙을 이 벽화로서 그린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은 어떠세요? 만약에 이 방에 처음으로 딱 들어갔다 하면은 이 맞은편 벽이 결국은 이것을 실제 세계라고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사실 생생하게 그려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벽이 거기서 맞은편 벽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실제로 예수님과 12제자가 같이 식사하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게끔 여기서 구사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그림과 또 실제로 이 건물 구조와 완벽하게 같이 맞아 들어가게끔 이 건물에 맞게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옛날 광경을 한번 상상하면은 약간 단 위에 수도사 중에 높은 분들이 식사를 하실 터이고, 그 다음에 밑에 쭉 긴 그 식탁에 수도사들이 쭉 앉아서 식사를 했겠죠. 굉장히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 굉장히 엄숙한 그런 광경이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작품 모나리자로 들어가죠. 사실 제가 찍은 사진으로 사실 대체하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를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앞이 사람이 그냥 수백 명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장사진을 치고 디카를 들고 막 찍는데 사진을 보지도 못하고 그림 보지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약간 모두가 다 모나리자에 그냥 매달려 있는 것 같았어요. 모나리자는 사실 원근법 지금 말씀드린 원근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크게 설명드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원근법을 나타내는데 꼭 선형 원근법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리감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대기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기 원근법은 말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밖에 오늘 특히 황사가 많이 지금 있잖아요. 밖에 나가시면은 황사 때문에 멀리 있는 거는 뿌여 보이죠. 근데 뿌여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또 어떻게 보여요? 약간 좀 푸른기가 돌아요. 즉 멀리 있는 것은 붉은색이 가시고 푸른기가 돕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현상. 즉 뭐냐면은 뿌옇게 보인다. 즉 다시 해서 채도가 바뀌고, 두 번째 붉은색이 죽고 파란색이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그림 그릴 때 사용하면은, 즉 멀리 있는 것을 좀 붉은색기를 없애주고 좀 푸른기가 돌게 그려주고, 그다음에 채도를 조금 떨어뜨려주면 뭐냐면 저절로 선형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거리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측면에서 볼 때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초로 그런 대기 원근법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한 그러한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를 포함해서 작품을 만들었지만 또 이 화가로서보다 또 굉장히 다양한데 관심도 갖고 또 전문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가 자연을 관찰한 것 중에 흐르는 물을 관찰해서 그림도 그려놓고 또 설명하는 것이에요. 사실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 흐르는 물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용하게 흐르는 물은 유체역학으로 쉽게 그것은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렇게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것은 그것을 수학적으로 풀어낸 것은 극히 최근이에요. 관찰자로서 뛰어난 능력을 가졌고, 또 이 그림은 이거 뭐 같으세요? 오늘날 이것과 제일 비슷한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저게 막 위에 있는 바람개비 같은 게 돌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늘을 날아오를 것 같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헬리콥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프로펠러가 돌면 거기서 유체의 흐름을 유도해가지고 전체가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때 기술은 지금과 같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충분한 동력을 얻을 수가 없고, 따라서 실제 다빈치는 이것을 실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설계는 했어요. 이게 이러한 헬리콥터 비슷한 장치, 또 그 다음에 비행기 비슷한 또 그런 장치들을 또 만든 또 뛰어난 또 엔지니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부학자이기도 했어요. 사람의 외모만이 아니고
또 사람의 또 실제 해부를 해서 이 사람의 그 장기, 이 사람의 내부의 메커니즘까지도 다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입니다. 또 그 단순 또 이 해부학자로서 그 장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또 해부한 것이 아니고 또 실제로 신경계통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도 또 공부를 또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것을 이제 그 신경해부학이라고 부르죠. 굉장히 그 당시에 500년, 600년 이전에 또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도시 계획자로서도 또 알려져 있고요. 이 그림은 본인이 설계한 아주 이상적인 어떤 도시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작성한 노트북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수백 장의 그 노트 중에 한 3분의 1은 다 소실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것들은 세계 각지의 이제 박물관에 또 흩어져 있고 또 최근에 보니까 그 중에 일부는 빌 게이츠가 또 본인이 또 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니까 뭐 당연히 이제 글을 왼손으로 썼겠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거기서 끝이지 않고 글씨를 거꾸로 썼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이걸 보면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제대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울에 비춰놓고 보면 제대로 보여요. 굉장히 복잡한,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되지만 역시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뭐 천재이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방면에 그 관심을 갖고 전문성을 가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 이분은 한 가지 일을 시작을 하고 굉장히 집중력 가지고 많은 것을 이뤄놓고 하다가 보면 또 다른 데 관심이 또 쏠려요. 그럼 이거 하다가 그냥 중단하고 또 다른 데로 갑니다. 또 이거 하다가 또 잠깐 또 흥미를 잃고 또 관심 있는 게 나타나면 또 그쪽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하나 시작해놓고 끝을 낸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림도 몇 점 안 남아있는 이유가 완성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그리다가 습작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스톱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러한 점이 상당히 아쉽죠. 그래서 본인도 여러 방면에 관심은 가졌지만은 본인이 관심 가진 건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의뢰한 사람들이 이제 골치를 썩이죠. 큰 돈 들여서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건물 설계도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짓진 않고 나중에 찾아가 보면 이거 지금 좀 나중에 해주겠다 그러고 변명만 해대고 결국은 완성 안 되고 초상화 부탁했는데 초상화 한 반쯤 그리다가 그냥 또 사라져버리고 또 이런 일이 반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준 사람 입장에서는 점점 더 멀리해요. 그러니까 결국 프로젝트가 이제 끊깁니다. 그와는 반대로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딱 프로젝트를 받으면 그냥 일정 관리 쫙 하고 거기 사람들 오늘날로 비하면 이제 연구원들이죠. 쫙 끌어들여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제대로 딱딱 해냅니다. 그러니까 다 돈이 어디로 몰립니까? 다 미켈란젤로로 몰리죠. 라파엘도 역시 굉장히 그 관리를 잘했어요. 이런 사람과 달리 3대 거장 중에 하나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런 점이 상당히 약했죠. 엄청나게 호기심이 많고 에너지가 끌어오르고 열정이 있고 천재이고 하지만은 이 일을 시작하고 이제 끝맺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대에 안주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그냥 다녀요. 피렌체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밀라노로, 다시 로마로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 그 밀라노에 갈 때는 본인이 이제 이력서를 써가지고 이제 가요. 그 이력서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 나는 화가 나는 말은 한 마디도 없어요. 거기에 나는 무기 개발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고 또 도시 설계가로서도 나는 일을 잘한다. 또 악기도 잘 다룬다. 또 그리고 파티 기획도 잘한다. 실제로 밀라노에 가가지고 상당히 많은 파티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무대에 막 이상한 장치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막 그냥 어디서 튀어나오고
무대가 막 바뀌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치들도 막